네, 지금 한반도 전쟁설 이게 왜 허구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보수 언론이 이 전쟁설을 오히려 자제하자라고 나오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는 무엇 때문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재밌네. 되겠죠. 네. 일단 SNS를 통해서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설에 관한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내용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때려주고 난 다음에 중국이 빈자리에 들어가서 친중국 정권을 만들고 미사일과 핵시설 자체를 전부 철거하는 일종의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일단 그 칼빈슨 호라고 하는 항모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압록강 부근에 뭐 15만 명 대군을 네.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전진 있다. 배치를 한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실이야. 진짜? 왜냐면 칼빈슨 호가 오기는 와. 이 오는 게 왜 이상하냐면 이 칼빈슨 호가 그 싱가포르에 갔다가 호주로 갈 예정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갑자기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2달 전에 와서 독수리 훈련 뭐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근접하진 않았지만 그 한반도 근처에 있다가 이제 호주로 가는 중이었는데 얘가 회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어쨌든 그 미군의 태평양 함모인 거는 맞고 그것이 훈련 받고 호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 북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오는 건 맞다. 그렇지. 그 사실관계 확인된 거예요. 그 사실관계는 확실한 거야. 좀 찜찜한 거지. 왜 오나 저건.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로는 27일 날 그러니까 말일을 전후해가지고 폭격을 할 것이고 이제 그 전에 중국 측에서는 외교적인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망명을 시킨다. 그러니까 망명을 권유한다라는 얘기지.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이지만 하여간 그것을 짜웅으로 서로 위에서 아래로 쪼이고 뭐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저 김정은 정권 북한을 턴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그 상세한 도주 지역 그러니까 망명을 할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딱 짚어주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중국이 화교가 많기 때문에 김정은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망명 자금으로 뭐 이제 선대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에 있었던 40억 달러 이 돈이 다 쓰일 것이다. 그럼 미국은 그 망명 조건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해서 제재를 걸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상세한 시나리오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정은을 망명시키는 그 주체는 뭐 중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미국까지가 다 합의된 사항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망명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미국이 이걸 전달한다는 거지. 또 묘하게 우다웨이라고 한반도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정치에 대한 그 외교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들렸다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구가 짝짝 맞아. 아니 글쎄 그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짝짝꿍이 돼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해외 망명을 유도한다라는 것까지는 그건 좀 뭐랄까 그건 그냥 추정이잖아. 그냥 소설이잖아, 거기는.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김정은이 만일에 고집을 피고 안 나가면 벙커버스터라든지 뭐 첨단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평양 시내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제거를 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시나리오의 전문 거지. 근데 그 시나리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처를 찾아봤더니 일본에 있는 한 블로거가 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자면 지금 한반도 위기설에 맞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라는 거야. 전쟁 시나리오를 하나 짝 짰구나. 전쟁 시나리오 하나 쓴 게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친박 계열의 인터넷 방송사가 이걸 뿌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거지. 친박.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친박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친박으로 위장한 국정원?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친박은 당연히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증거로 보여지는 게 이번에 미중 회담을 하던 가운데 시리아를 미사일로 뭐 59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렇죠. 폭격을 해갖고 아작을 냈단 말이야. 그 아작을 내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러시아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제 폭격할 거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한테 가르쳐줬죠. 야, 니들 꼭 폭격당해. 그러니까 사람들 피하고 다 뺄 거 빼고 준비해. 그러니까 알고 때려준 거지. 그러니까 그 포션하고 똑같은 모양이 북한에서 이제 이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둘이 서로 입을 맞추면서 시리아를 개아작을 낸 것처럼 미국이 중국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 북한 정부를 타격해내는 그런 식의 군사 작전이 준비되고 있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일본의 블로거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것을 친박 쪽에서 커뮤니티에서 뿌려대고 있다. 이렇다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일본에 있는 신문사가 지금 한반도에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11일 날 또 공개적으로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대로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안 알리고 일본 정부에만 한반도 타격할 수 있어라는 정보를 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우리만 빼놓고 한반도 당사자들만 빼놓고 이 나머지 3개 나라 미, 일, 중국, 러시아까지 4개 나라가 전부 다 긴밀하게 이런 정보들을 주고받고 이게 언론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깜깜이기도 하지만 100% 부정하는 데다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오히려 이제 국방부라든지 언론 그 거대 보수 언론들이 오히려 이거를 진화시키는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 국방부 입장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한국에도 알려는 주게 돼 있어 이런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주기 전에 그런 폭격은 절대 못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걔들이 우리한테 알려서 사전에 기습 정보를 줄 이유가 뭐가 있어? 성공률 떨어지게 시리. 하려 그러면 몰래 가서 해버리면 되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 모든 기사가 이제 열렬하게 나고 난 다음에 묘한 것은 그러므로 이 시기에 대통령 선거는 누굴 뽑아야 하느냐? 홍준표를 뽑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이제 뒤에 붙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이제 그쪽 깔때기인 거예요. 그쪽 깔때기인 거고 홍준표도 갑자기 모든 이슈를 다 제끼고 이제 안보에다가 올인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북풍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북풍은 북풍인데 사실은 이게 전쟁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걸 때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드려야 되잖아. 일단 첫 번째 문제로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는 한반도에 군사적인 행동이나 폭격을 하게 된다고 치면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되는 게 주식시장.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자본이 빠져나가느냐 또는 그렇지. 사람이 혹시 빠져나가느냐 이걸 이제 그렇지. 눈독 들여보면 되지. 주식시장하고 미국민들이 철수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황이 지금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50%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미국 돈도 가만히 있고 미국 사람도 가만히 그렇지. 있으니까 폭격은 없다. 최소한 트럼프라도 지가 연관돼 있는 회사라도 어떻게든 할 건데 그런 전제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폭격 또는 위협하는 걸 용인한다는 이거 자체가 중국과 북한 또는 국제 외교 관계를 모르는 전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뭐랄까 중국이 마치 그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전제가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의 영향을 보고는 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완충제가 있는 게 훨씬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야. 즉 미사일을 북한이 갖고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일면 외교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사일이나 핵시설을 북한이 중국에게 전용한다라는 그 관리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는 좀 틀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바로 북한을 뭐 폭격하게 되는 상황이면 중국이 자신은 원치 않아도 미국과 바로 압록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일촉즉발이 아니라 원래 군사동맹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혈맹 관계. 혈맹 관계. 이게 전쟁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죠. 조약이 이미 50년 전부터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요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죠. 중국 군대가 들어와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입을 안 하고 미국이 이런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게 그냥 본다? 이거 자체가 전제가 어그러져 있다. 존재할 수 없는 전제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외교적인 걸로 따져갖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약간 개또라이라서 이 모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라도 공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어려운 걸 또라이는 하니까. 그러니까 또라이는 하니까. 왜냐하면 메티스라고 하는 이번에 시리아 폭격을 했던 군사 관련 장관이 우리나라도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가면서 그 대충 상황 파악을 했단 말이야. 상황 파악을 했는데 만일 그 자가 만일에 군사적인 그 실행을 한다면 그 친구가 직접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뭐 어떤 칠함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와 있어야 돼. 군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 시리아 폭격한 이후에. 그러기 때문에 그거 이제 뒷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미군의 군사력은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는 중동 쪽에 더 쏠려 있는 것이다. 시리아에다가 이제 폭격한 그 이후에 어떤 뒷설거지를 그렇죠. 해야 된다. 뒷설거지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입장에서 미국이 또 다른 일을 벌릴 수가 한반도 없어. 같은 쪽에 일을 벌리기는 무리라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갈비스노는 3월 15일 날 부산에 있었어요. 있다가 원래 이제 훈련을 훈련하고 독수리 훈련하고 내려갔어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항공모함이에요. 그리고 4월 위기설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그 4월 위기설이 정점에 언제였었는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보궐선거였었어요. 네, 보궐선거를 목적에 두고 선거 맞춤용 기획이다? 북풍이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세대별로 가장 강하게 타격을 먹었냐면 카톡에서 떠돌아다니는 4월 위기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매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별로 받은 바가 없어요. 4월 위기설인데 그러면 전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찌라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제 주장은요. 어떤 국가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립된 핵탄두가 중국이 2100개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1600개고요. 전쟁이 발생이 되면 4100개가 동시에 조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19개가 보유되어 있고요. 일본이 비상사태 9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소형 핵탄두를. 이 정도이면요. 지구를 반으로 쪼갤 만큼의 핵탄두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쟁이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왜 그럼 전쟁설이 이용되느냐? 아까 저는 핵심이 박근혜를 이끌었던 그 세력,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 암흑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칼빈스노의 움직임과 트럼프의 싸가지 없음을 더해서 그리고 북한의 태양제를 맞이해서 미사일 실험과 맞물려서 교묘하게 4월 위기설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이것을 보수층에 유리한 선거로 1차적으로 보궐선거를 찍고 2차적으로 굉장히 보수층, 안보적인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 느낌이 보이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보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오히려 정부가 더 전쟁 아니다. 너무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 끄느라 바빠요. 근데 이 고조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자본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더 빠져나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개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들이 불을 지펴놓고 돈 빠져나가나 싶으니까 빨리 불을 끌려고 지금 노력을 그럼 이게 하고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 후보가 급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 후보는 결국 집권 가능한 지지만큼 받지를 못해. 특정 지역에서만 결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암흑의 세력들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과거와 틀려요, 북풍이. A 후보를 도와줘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이번 주의 결과 반드시 5, 6% 이상 올라갑니다. 뭐 A는 누구고 B는 아니, 누구고. 그냥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C는 홍준표고 B는 안철수고 그렇죠. A는 문재인인데 네. 이번에 정말 재밌는 오딩이 하나 나왔어. 박지원한테 나왔던가? 음. 세상에 하다가 야당 후보가 북풍을 먼저 일으킨 건 처음이네. 뭐냐면은 문재인이 선수를 딱 쳐버린 거야. 자, 우리 후보들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회의 비슷한 거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수였죠. 신의 되게 한수였죠. 황당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실상 여당 후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시기적절했다고. 예, 신의 한수였고요. 더 이상 북풍 안 들어온다. 뭐 그리고 이런 거. 방어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공세적으로 자 받고 콜. 자 위기면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데 아직 이제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또 단언한데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오는 지지율은 문재인이 적어도 60% 이상 앞서버립니다.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네. 이 북풍이 이제 문재인한테 유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풍을 꺼야 돼요 지금. 이 시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최근에 바빠서 못 봤는데 이 소문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선관위의 해킹한 세력 그리고 그동안에 세월호를 붕괴시킨 세력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일본에서 어느 블로그가 그냥 이야기를 쓴 건데 그거를 따와서 페이크 기사를 이용해서 그것이 메인스트림의 기사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쫙 퍼날라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전쟁이 난다. 근데 그 블로그들은 청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도 그러니까 해봐야죠. 저도 그렇게 청구일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내용을 왜냐면 그 사람이 유명 블로거도 아닌데 내용을 친절하게 옮겨다가 확산을 해주는 게 친박 관련 방송 인터넷 방송이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홍준표한테 밀어보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뭔가 안정감 있고 지금에 있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좀 준비되어 있는 문재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지지율이 쏟아지는 게 보인 거고 이거는 결국은 홍준표가 5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문재인도 5의 이득을 받고 그 10은 다 안철수한테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앞으로 전쟁설 얘기하면 라면으로 입주댕이를 때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문재인을 공격한 거예요. 네. 무슨 북풍 야당이 먼저 나오는 게 어딨냐. 이게 북침설, 전쟁설이 북폭격설이 밀리터리 덕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남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일반인, 민간인들이 1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미군 군속과 일반인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나리오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매년 하죠, 매년. 네,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15만 명이 동시에 대피하려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최소 한 달은 시간을 줘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군이 들어와 있는 3만 명이 지원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작전의 지원부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전쟁 수행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이 항공모함으로 와서 구축함하고 같이 와서 북한을 폭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항공모함 군단, 그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그 전력들이 북한을 한 달, 두 달 폭격할 수 있는 전력이 안 돼요. 거의 몇 번밖에 폭격을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궤도 차량으로 해서 이동형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번에 제거를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핵미사일이 오키나와, 사이판, 오산 공군기지 이렇게 날라온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시리아를 공습했듯이 한 번 뿅 쏴가지고 터트리고 응징 차원의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면 괴멸시킬 정도의 전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육상부대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주한미군 3만 명은 자국민들 철수하는데 지원부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육상부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싸다고 한 대 때리면 꼼짝 못하는 시리아 같은 멀리 떨어진 중동 국가가 아니고
바로 보복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 같은 국가에 대해 만일의 폭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폭격에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정권을 갈아엎어버릴 플랜을 내놔야지. 전면전을 각오하고 그렇지. 시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 하면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상황은 폭격 자체도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순간 우리는 전쟁 노름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설계를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핵을 보유한 국가는 선제공격 불가능하다. 이게 인류의 숙제예요. 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봐. 싣고 맞아요. 가서 박아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핵을 무력화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한 핵 얘기예요. 보유국은 일체 공격이 선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그거의 방어용이라고 했던 게 핵을 보유하는 순간 지금 북한이 19개 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냥 현재 있단 말이에요. 비상시에 몇 개를 만들지 몰라. 우라늄의 보유가 최고 매장량 1위야. 근데 그 내용 전혀 몰라. 패스전 국가라. 미국이 가히 무슨 뭐 특공부대? 그건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를 그렇죠.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저 난리인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군도 인지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군 입장에서 북한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폭격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북미 조약의 방향으로 가면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뭔가 이간시켜내는, 그러니까 떨어뜨려내면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올려는 방식의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지금 칼빈 스노를 신경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15일 날짜로 이제 태양절이라서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식을 해요. 근데 4월 15일이 예. 김일성 탄생일인 예.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외신 기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평양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체류 일정을 특이하게 일주일을 더 잡아서 22일까지 잡아서 불러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22일까지 북한이 뭔가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예. 했어요. 대단한 거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기대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뭐 불꽃놀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실제 북한의 핵시설을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ICBM을 공개를 하든가 뭔가 깜짝쇼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15일 전후로 하는 일주일이 북한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5일 이후에 북한과 어떤 일본 또 미국이 참여해 있는 중국까지 같이 참여하는 한국만 빠진 사자회담이 이루어질 공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입니다. 예, 뭐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하는 항모가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압록강 부근에 뭐 15만 명 예, 대군을 예. 지금 준비를 시켜놓고 전진 있다. 배치를 한다. 뭐 어. 이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사실이야. 진짜? 사실은 왜냐면 칼빈슨호가 오기는 와. 이 오는 게 왜 이상하냐면 이 칼빈슨호가 그 싱가포르에 갔다가 호주로 갈 예정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게 갑자기 사령부의 명령을 받고 한반도로 돌아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2달 전에 와서 독수리 훈련 뭐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근접하진 않았지만 그 한반도 근처에 있다가 이제 호주로 가는 중이었는데 얘가 회항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어쨌든 그 미군의 태평양 함모인 거는 맞고 그렇지. 그것이 훈련 받고 호주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점점 북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 쪽으로 오는 건 맞다. 그렇지. 그 사실관계 확인된 거예요. 그 사실관계는 확실한 거야. 좀 찜찜한 거지. 왜 오나 저건.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로는 라는 게 이제 이 시나리오의 전문거지. 근데 그 시나리오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처를 찾아봤더니 일본에 있는 한 블로거가 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자면 지금 한반도 위기설에 맞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거라는 거야. 전쟁 시나리오를 하나 쫙 짰구나. 전쟁 시나리오 하나 쓴 게 우리나라로 건너왔는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친박 계열의 인터넷 방송사가 이걸 뿌렸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는 거지. 친박.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친박 그룹에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친박으로 위장한 국정원?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친박은 당연히 국정원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증거로 보여지는 게 이번에 미중 회담을 하는 가운데 시리아를 미사일로 뭐 59발을 쐈다고 하는데 그렇죠. 폭격을 해갖고 아작을 냈단 말이야. 그 아작을 내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는 러시아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야, 이제 폭격할 거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가 시리아한테 가르쳐줬죠. 야, 니들 꼭 폭격당해. 그러니까 사람들 피하고 다 17일 날 마리를 전후해가지고 폭격을 할 것이고 이제 그 전에 중국 측에서는 외교적인 그 루트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망명을 시킨다. 그러니까 망명을 권유한다라는 얘기지.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이지만 하여간 그것을 짜웅으로 서로 위에서 아래로 쪼이고 뭐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저 김정은 정권 북한을 턴다.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그 상세한 도주 지역 그러니까 망명을 할 지역으로 인도네시아를 딱 짚어주면서 인도네시아에는 중국이 화교가 많기 때문에 김정은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망명 자금으로 뭐 이제 선대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스위스 은행에 있었던 40억 달러 이 돈이 다 쓰일 것이다. 그럼 미국은 그 망명 조건으로 해서 그 돈에 대해서 제재를 걸지 않을 것이다.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상세한 시나리오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김정은을 망명시키는 그 주체는 뭐 네, 지금 한반도 전쟁설 이게 왜 허구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왜 보수 언론이 이 전쟁설을 오히려 자제하자. 라고 나오고 있는 이 초유의 사태는 무엇 때문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SNS를 통해서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설에 관한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내용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미국은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사일과 핵 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때려주고 난 다음에 중국이 빈자리에 들어가서 친중국 정권을 만들고 미사일과 핵시설 자체를 전부 철거하는 일종의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일단 그 칼빈슨 호라고 중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미국까지가 다 합의된 사항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망명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미국이 이걸 전달한다는 거지. 또 묘하게 우다웨이라고 한반도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 정치에 대한 그 외교 담당을 하는 담당자가 지금 우리나라를 들렸다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구가 짝짝 맞아. 아니 글쎄 그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대충 느낌은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짝짝꿍이 돼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고 해외 망명을 유도한다라는 것까지는 그건 좀 뭐랄까 그건 그냥 추정이잖아. 그냥 소설이잖아 거기는.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고 김정은이 만일에 고집을 피고 안 나가면 벙커버스터라든지 뭐 첨단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평양 시내를 쑥대밭을 만들어서 제거를 하고 미군이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거다.